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기막힌 일을 겪게 된 30대 남자 사연자입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별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생각했던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책임져야 할 어른으로서 현실을 회피하고 상처를 묻어만 둘 수는 없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이렇게나 큰 배신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 사연을 나눠서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대학에 갓 입학했던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와이프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어른이 되었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하이힐에 짙은 화장까지 모두 이질감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제일 꾸미지 않고 수수한 그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었죠. 아직 학생 티가 다 벗겨지지 않은 뽀얗고 통통한 얼굴에 교복 위에 걸치고 다닌 것 같은 떡볶이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니 괜히 정감이 가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부터 눈에 들어왔던 그녀와 저는 같은 과라는 이유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낯선 대학 생활에 동기만큼 힘이 되는 게 없었죠. 그렇게 대학 동기로 인연을 시작한 저희는 연인이 아닌 친구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친구로서도 참 좋은 아이였어요. 다 같이 모일 때면 빠지는 것 없이 늘 나서서 친구들을 돕기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아마 지영이를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털털한 성격 덕분에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과 더 편히 지내는 지영이를 보며 저는 그런 지영이의 모습에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쑥맥이었던 저는 차마 고백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멀리서 지영이를 바라보기만 했었어요. 언젠가는 고백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 한마디 뱉을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았었죠. 저는 당시 군대에 입대하기까지 1년이 안 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그때 고백을 해버리면 지영이도 저도 곤란하다 싶은 생각에 고백을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챈 한 친구가 제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야,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지금 당장 고백하라니까. 무슨 고백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1학년 때부터 지영이 좋아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네가 맨날 지영이 어딨냐 찾아다니고 챙기는 거 보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빨리 고백해. 나도 고백하고 싶지. 근데 내년이면 군대 가는데 지금 고백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 만약 지영이가 고백을 받아준다고 해도 1년도 못 만나고 내년에 헤어질 거야? 그리고 고백을 안 받아줘도 문제지. 고백했다가 괜히 까여서 남은 학기 동안 지영이랑 어색해서 어떻게 지내냐? 바보야.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지영이는 학교 졸업하겠다. 찢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 내가 봤을 땐 지영이도 너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고백해. 혹시 또 알아? 지영이가 너 군대 기다려줄지도 모르잖아. 좋아하는 마음은 누가 막을 수 없다지만 좋아한다고 덥석 고백하고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가면서도 선뜻 고백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같은 동기였던 태호의 그 말이 제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우도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지영이만큼이나 동기들과 두루두루 친했고 그만큼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지영이도 저를 좋게 생각할 거라는 태우의 말이 왠지 그럴듯하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새 학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이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꽃을 사보고 고백할 말을 몇 번이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보던 얼굴을 밖에서 보려니 왜 그리 떨리는지 말이에요. 혹시나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갔는데도 거절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영이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고백했어? 네가 끝까지 안 하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 범준아. 우리 앞으로도 잘 만나보자. 정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사귀는 거야? 그래,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앞으로는 친구 아니고 여자친구로서 잘 부탁할게.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청춘의 풋풋한 연애가 시작되었던 거죠. 학교 동기였던 저희는 서로의 학교 생활을 챙겨주며 예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제 고백을 받아준 지영이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 고마운 마음에 꽃과 선물들을 자주 하며 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껴주며 매일 붙어 다니고 싸움 한번 하지 않았던 덕에 학교에서도 저희 커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예쁘게 만나왔던 저희에게도 드디어 첫 번째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정되어 있던 군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연애 초반부터 군대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땐 서로 좋기만 할 때니까 저는 지영이에게 기다려주지 않아도 된다 말했고 지영이는 무슨 말이냐며 무조건 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지영이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려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다른 건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해하겠다던 제 말과 달리 제 마음은 지영이가 제발 저를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한참 좋을 시기에 떨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고 2년간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는 도저히 마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았죠. 제 마음은 그렇다지만 제가 지영이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을 테니 포기하려 했는데 지영이는 처음 마음 그대로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지영이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면회를 빠진 적이 없었고 매번 용돈으로 선물들을 사 보내며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지영이 덕분에 저는 2년간의 힘든 군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떨어져 있는 2년 동안 문제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었고 붙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일도 있었죠. 처음으로 크게 싸웠던 몇 주간 연락도 없이 지내던 저희를 다시 이어준 것은 제가 지영이에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태우였습니다. 워낙 오지랖 넓은 성격이라 남들 어려움을 두고 보지 못하는 놈이기도 했지만 태우는 자기가 우리를 연결해 주었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유독 저희 커플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도 사소한 오해로 싸우고 말을 섞지 않는 저희 커플을 보고 먼저 나서서 저희의 오해를 풀어주려 했죠. 삐져서 저를 보러 오지 않겠다는 지영이를 부대까지 데려와 준 것도 태우였습니다.
태우는 저희 커플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워낙 부침성 좋아 친구도 많고 주변에 여자도 많았던 태우는 그만큼 연애 경험도 많았고 연애나 여자에 대해 뭘 잘 모르는 제게 이런저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곤 했었어요. 덕분에 지영이를 만나면서 제가 태우 도움을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자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무슨 선물들을 좋아하는지, 하다못해 데이트 코스까지 짜주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저의 고민들도 잘 들어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태우에게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서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잘 만나오고 있었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제 군대를 기다려 주었던 순간부터 지영이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주변에 소식을 알린 뒤 누구보다 가장 축하해 주었던 것이 바로 태우였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며 들떠하는 태우의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축하를 받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야, 너희들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와, 내가 이어준 커플이 결혼까지 하다니. 야, 내가 다 뿌듯하다. 야, 니들 이렇게 된 거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이제 와서 입 닫으면 안 되는 거다. 당연하지. 그래, 내가 태우 너한테는 참 고마운 게 많아. 지영이한테 고백한 것도 다 네 덕분이고 우리 헤어질 뻔했을 때 화해시켜준 것도 태우 너였잖아. 연애하면서 너한테 코치도 많이 받았고 네 덕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 이 은혜 잊지 않을 테니까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에이, 그렇다고 내가 정말 뭘 바라는 건 아니지. 그냥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 야, 근데 너도 내 사정 알지? 나 너희 결혼에 축의금 할 여력이 없는데 혹시 축가로 대신해도 될까? 사실 태우는 그때까지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되어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친구였죠. 제가 그런 태우 사정을 모르지도 않았고 친구 사이에 축의금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태우는 얇은 주머니 사정이 미안했던 건지 제게 축의금 대신 축가를 불러주겠다 하더군요. 솔직히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안 그래도 축가 불러줄 친구가 마땅치 않아 고민스러웠는데 끼도 많고 흥 많은 태우가 멋진 축가를 불러주면 저도 걱정을 덜고 태우도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태우 덕분인지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고 결혼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만나온 만큼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비슷한 것도 많았던 저희는 무사히 별 탈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막상 살아보니 몰랐던 것도 있었고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그런 사소한 것 몇 가지는 제가 충분히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부부끼리 서로 맞춰가는 거라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는 당연하다 못해 별것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결혼 생활에서 바라는 건 크게 많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겠다고 해도 괜찮고 사소한 생활 습관 같은 게 다 달라도 딱 하나, 부부간의 신뢰만 지켜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상관이 없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작은 거짓말 하나 싫어하던 저를 지영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제게 신뢰를 잃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가정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오래된 만큼 견고해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평일이면 퇴근 후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나누고 주말이면 교외로, 야외로 데이트를 즐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처가댁이나 다들 여유 있으신 분들이라 저희 부부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별로 없었고 덕분에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어요. 아이도 천천히 가지기로 계획한 덕에 한동안은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신혼을 즐기던 저희 부부에게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식 이후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했던 태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취업이 어려운 탓인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어 저희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취업 소식보다 결혼 소식을 먼저 듣게 되니 저도 놀랍고 반갑더군요. 저희 부부를 따로 만나 청첩장을 주고 싶다는 얘기에 마다하지 않고 날을 잡았습니다. 태우야, 결혼 너무 축하해. 갑자기 결혼이라니 좀 놀랐다, 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뭐야, 너 분명 저번에는 여자친구 없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어디서 신부가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사실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 한 반년? 그래? 근데 반년 만에 결혼까지 결심한 걸 보니까 그만큼 좋은가 봐? 야, 우리도 신부님 궁금한데 같이 나오지 그랬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말이야.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신혼집 너희 집 근처로 알아보기로 했거든.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우리 그럼 이웃사촌 되는 거네?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하다. 만나기 전에 네가 말 좀 해줘.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응? 태우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저희도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던 건지, 뭐가 그리 좋아서 반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와이프 되실 분은 뭘 하시는지, 지영이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냥 그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었어. 원래 취직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된 사이였는데, 이것저것 도움받고 알고 지내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됐네.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2살 더 많거든. 나를 워낙 잘 끌어주고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이야. 반년밖에 안 만났지만 그 확신이 있었다고 할까? 처가댁에서도 결혼을 서두르시기도 하고 나도 좋아서 빠르지만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한 거야. 태우는 와이프 덕분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보험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만난 와이프와 결혼을 하여 단숨에 취업과 결혼까지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걱정했던 태우의 행복한 미래에 저희 부부 역시 축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우는 결혼 후 저희 부부가 지내던 동네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고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이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부부들끼리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와이프인 혜경 씨는 저희보다 2살 많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라고 들었어요. 게다가 친정도 여유가 있는지 결혼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긴 태우가 이전까지 직업이 있었던 게 아니니 부모님 도움을 받았겠거니 싶었지만 태우네 집안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저희 동네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학군 좋고 살기 좋기로 유명해서 집값이 저렴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궁금하지만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그런 걸 캐물을 수는 없으니 몰랐는데 나중에 태우 와이프인 혜경 씨를 만나고 알게 된 후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풀렸죠.
혜경 씨는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이 많고 애교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할 말은 시원하게 하는 쿨한 성격에 능력도 좋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남들에게 쉽게 베풀 줄도 알았고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교양이나 지식도 풍부해 보였죠. 친구 와이프로 알게 된 사람이지만 분명 혜경 씨는 본받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겪어보니 태우가 왜 급하게 결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친구가 그런 좋은 여성분과 결혼하게 되어 제가 더 기뻤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더 보내고 싶었던 저희는 서로의 집까지 오가며 태훈의 부부와 정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말이면 같이 캠핑도 가고 골프도 치러 다니며 취미 생활까지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혜경 씨를 누나처럼 잘 따랐고 친구 사이였던 저희 세 사람의 관계도 전보다 더욱 돈독해져 갔습니다. 원래 대학 동기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이고 가끔 경조사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태우와 점점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기만 하던 저희들 사이에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초부터 같은 학교 출신의 다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이였으니 제 와이프와 태우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너무나 가까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끼리 자주 만나면서 어쩌다 보니 서로의 와이프를 챙기는 때가 있기도 했는데 골프를 치거나 내가 같은 걸 하다 보면 매번 부부끼리 하기 심심하니 남자들끼리 편을 먹거나 아예 서로 바꿔서 편을 먹기도 했거든요. 그럼 제가 혜경 씨와 편을 먹고 태우와 지영이가 편을 먹게 되는데 저나 혜경 씨는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둔다 치면 그 두 사람은 친구 사이를 넘어 정말 부부인 것처럼 가까워 보이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 중에 벌어지는 일이었고 다 같이 하하호호 웃고 넘어가는 자리이다 보니 저도 별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수록 저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질투를 하는가 생각을 하자니 그저 질투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예민한 건지 막상 혜경 씨는 아무렇지 않아 하시기에 저도 굳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직까지도 지영이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어 얕은 질투로 생각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애써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제 마음을 질투로 결론을 내린 후로도 저는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친구였어도 태우와 지영이는 엄연히 남녀 사이였고 학교 다닐 적에도 태우는 저와 더 가까웠었습니다. 지영이나 태우나 다들 성격 좋아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것은 맞지만 지영이가 태우를 그렇게나 챙기는 줄은 몰랐었네요. 원래도 태우를 부르자고 하거나 먼저 태우 얘기를 꺼낸 것은 늘 저였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보다도 지영이가 먼저 태우를 부르고 제가 모르는 태우의 소식들을 혼자 알고 있곤 했었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에 태우 고향 내려간다니까 이번 주에 다 같이 식사나 할까? 그래? 태우 집에 갔다 온대? 몰랐네. 근데 갔다 와서 봐도 되지. 왜 하필 이번 주야? 이번 주는 나 좀 바쁠 것 같은데. 아, 다음 주 화요일이 태우 생일이잖아. 갔다 오면 챙겨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전에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태우 생일이 다음 주였어?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지영이 너는 기억력도 좋다. 친구 생일까지 다 챙기고.
아니, 나도 달력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아무튼 우리가 워낙 가깝게 지내는데 생일도 안 챙기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시간 빼서 그날 보자. 알겠지? 매년 챙기던 우리 기념일은 깜빡했던 사람이 갑자기 챙기지도 않던 태우의 생일을 기억해서 챙겨주겠다는 게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야 친구 사이에 보일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나 없이 둘만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태우 와이프까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나 보는 앞에서 태우와 대놓고 친한 것은 어떻게든 참겠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만 같이 있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와이프가 태우에게 뭘 부탁한다며 둘이서만 따로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두 사람 중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저는 그걸 나중에서야 우연히 알았고 말입니다. 회사 근처에서 잠깐 만난 거고 별일은 아니었다기에 알았다고 넘어갔지만 솔직히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알아서 거리 조절을 해줬으면 싶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경조사가 있어서 혼자 외출을 하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일찍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예상보다 일찍 들어가서 와이프와 같이 저녁을 먹을까 했더니 와이프가 벌써 저녁을 먹었더군요. 식탁 위에 와인까지 꺼내져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할 걸 그랬네. 아직 안 먹었을 줄 알고 급하게 왔는데. 점심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빨리 배가 고프더라고. 그냥 대충 파스타 해 먹었어. 그렇구나. 근데 혼자 와인까지 마신 거야? 아니, 혼자는 아니고 태우랑 같이. 태우도 혼자 있다 그래서 내가 와서 같이 먹자 그랬거든. 뭐? 태우랑 같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뭐가? 지금 말하잖아. 아니, 태우랑 단둘이 밥을 먹는데 나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고 그냥 밥 한 끼 먹은 건데 미리 말까지 해야 해? 태우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구잖아. 같이 밥 먹는 게 처음도 아닌데 왜 그래? 단둘이 먹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다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둘이만 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뭐야?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태우랑 나랑 10년지기 친구야. 친구 사이에 밥도 못 먹어? 자기랑 태우랑 둘이 밥 먹었어도 이상하다 했을 거야? 나랑 자기랑 같지 않지. 친구 이전에 두 사람은 남녀 사이잖아. 나 없을 때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둘이서만 밥 먹는 건 좀 그렇지. 그렇긴 뭐가 그래. 자기가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태우는 그냥 친구야. 그리고 내가 뭘 딱히 숨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취급 받아야 해? 아무리 친구래도 지금은 둘 다 결혼했고 가정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봐도 좀 이상하지 않겠어? 모르겠는데? 그럼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자인 지인들이랑 다 인연 끊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래도 우린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야.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건 자기 같은데? 난 떳떳해서 그런지 이런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제게 말도 안 하고 둘이서만 만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와이프에게 따져 물었지만 와이프는 그냥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며 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상한 사이가 아닌데 왜 이상한 생각을 하냐며 도리어 제게 화내며 되묻는 와이프에게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 관계를 제가 이제 와서 끊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정말 이상한 관계이거나 다른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저도 그쯤에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괜히 친구와 제 와이프 사이를 오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후로는 서로 조심하는 건지 제가 달리 걱정하거나 신경 쓸 만한 일이 없었고, 저와 와이프 사이에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사망 소식에 저는 꽤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었고 학교 다닐 적에도 조용하니 위험한 일과는 멀어 보였던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 이른 친구의 죽음에 경황이 없던 저는 한시라도 빨리 친구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지만 다른 과였던 친구였기에 와이프는 모르는 친구였지만 저와 어울려 놀던 태우와는 꽤 친한 사이였었습니다. 태우 역시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고 저희는 잠시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태우야, 오늘 바로 갈 거지? 나 연차까지 쓰려고. 아마 발인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너도 회사에 얘기하고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갈 거면 차 한 대로 가는 게 좋겠지? 아니면 정신도 없는데 그냥 기차나 버스 타고 갈까? 저 범준아, 미안한데 나는 좀 천천히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일이 좀 있어서. 일? 무슨 일? 회사 일이면 사정 좀 봐달라 하면 안 되나? 내가 너처럼 회사에서 그리 편한 위치가 아니라서 말이야. 그 가족 상도 아닌데 연차 내기가 좀 그렇네. 나는 주말에 내려갈 테니까 너 먼저 내려가. 나 대신에 사정 좀 설명해 주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올 때 연락 줘. 태우가 워낙 친구들 일에 먼저 발벗고 나서던 친구라 그런지 저는 태우가 당연히 당장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태우도 태우의 사정이 있었고 저도 그걸 이해할 수 있었죠. 결국 저는 혼자 기차를 타기로 하고 택시를 잡아 기차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부고 소식 듣고 그날 아침 와이프의 출근 전에 먼저 나서게 되었죠. 제 친구의 부고를 안타까워하는 와이프의 배웅을 받으며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기차역으로 가려는데 급하게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잠깐 들러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였죠. 한시가 급한 마음이었지만 친구 상에 저를 배려해 주신 회사를 생각해 먼저 회사에 들렀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오는 바람에 출근길에 걸려 도로 위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게 되었네요. 기차 시간이 초조해 발을 동동 굴리는데 제가 탄 택시 앞으로 와이프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출근을 하려나 싶었던 것도 잠시, 와이프의 회사는 저희 회사와 정반대였는데 이 시간에 저희 회사 쪽에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차선이 조금 풀려 와이프의 차 가까이로 가게 된 저는 제 와이프의 차 조수석에 누군가가 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차가 가까워지면서 조수석의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와이프 차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태우였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친구 장례에 가지 못한다는 태우가 왜 내 와이프와 함께 있는 건지, 두 사람은 뭐가 즐거워서 웃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의 죽음 앞에 마음이 급했던 저는 다른 고민을 할 겨를 없이 두 사람을 쫓기로 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목적지 좀 바꾸겠습니다. 그 기차역 말고
저 앞에 흰색 차 좀 미행해 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이 탄 차를 뒤쫓던 저는 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혜경 씨, 저 범준이에요. 혹시 태우가 오늘 어디 간다 그러던가요? 네? 둘이 장례식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급하게 나가던데요? 혹시 엇갈려서 못 만난 거예요? 예? 태우가 저랑 같이 장례식 간다 그랬다고요? 그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저한테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오겠다고 저더러 먼저 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려다가 보니까 지영이랑 태우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딜 가는 걸 봐서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나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뭐라고요? 두 사람이 왜 같이 있어? 대체 어딜 가는 건데요? 글쎄요. 일단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주소 알려드릴게요. 역시나 혜경 씨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저와 같이 장례식에 간다며 회사에도 벌써 연차를 썼다는 겁니다. 머리가 멍해진 저는 계속 그 사람 뒤를 쫓았고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가더니 웬 펜션 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 혹시 뒤쫓는 것을 들킬까 싶었던 저는 택시에서 미리 내려 걸어서 들어가기로 했죠. 너무 멀어져서 찾지 못하면 어쩔까 싶었지만 대놓고 따라 붙는 것을 들키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걸어가 펜션을 찾았고 펜션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와이프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두 사람의 목적지가 그곳이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혜경 씨에게 주소를 찍어 보냈고 혼자서 몰래 펜션으로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하호호 떠들어대던 두 사람은 제가 알던 두 사람이 아닌 몹시도 다정해 보이는 연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곳에서 차마 봐서는 안 될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까지도 두 사람이 결백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동안에도 설마 아닐 거라며 믿음을 확인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쉽게 잊을 수가 없네요. 증거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찍고 있던 중에 혜경 씨가 펜션으로 도착했고 차를 대충 대놓고는 곧장 펜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뛰쳐들어간 혜경 씨는 영문 모르던 두 사람을 끌어내 갑자기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이러고 있었어? 넌 여기가 장례식이냐? 니들 초상 치러달라고 그런 거였어? 그래, 오늘 내가 니들 제대로 족쳐주마. 알몸으로 끌려 나온 두 사람은 혜경 씨에게 몰매를 맞고 있었고 평소 쿨하고 거침없던 성격의 혜경 씨는 눈에 보이는 대로 두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말리려는 태우놈을 밀쳐 넘어뜨린 혜경 씨는 제 와이프의 머리채를 잡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한테 언니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더니 이게 친한 언니한테 할 짓이냐? 남편도 있는 년이 왜 엄한 남자랑 붙어먹어? 이 미친 거야. 아! 놔줘요. 제발 놔줘. 이것들이 친구 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니들은 친구 사이에 이딴 짓을 하냐? 사람 이상한 취급하더니 이 미친 것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혜경 씨가 워낙 잘하는 바람에 저는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그 광경을 보고도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내가 알몸으로 처맞는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와이프는 그 와중에 매달릴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건지 제게 구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언니 좀 말려봐. 나 죽겠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를 끝까지 호구 취급하는 건지 뻔뻔하게 도움을 구하는 와이프를 보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혜경 씨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채 저는 예정대로 친구의 장례식을 찾게 되었죠. 안 그래도 참담한 마음에 아내의 외도까지 보게 되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정신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이야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싶어 당장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무사히 친구의 마지막을 잘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곧바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지 분노는 가라앉고 생각보다 차분해졌어요. 저를 붙잡고 얘기를 좀 하자는 와이프의 얼굴을 보니 당장 헤어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자기야, 정말 딱 한 번이었어. 실수였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응? 하필 내가 친구 장례식 가던 날 아침에 연차까지 쓰고 둘이 만난 게 딱 한 번 실수였다고? 차라리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이제는 네가 무슨 얘기를 사실대로 말해도 내가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네. 니들 설마 대학 시절부터 만났던 거 아니야? 내가 군대 가 있을 때 두 사람 면회도 자주 왔었지? 그때도 나 몰래 둘이 붙어 먹었냐? 그래 놓고 결혼은 나랑 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그동안의 내 진심까지 다 오해하지는 말아줘. 그냥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어쩌다가? 너는 바람 피고 외도하는 게 뭐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까먹는 정도로 생각이 되나 보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외도가 허락될 일은 없어. 그래 놓고 끝까지 뻔뻔하게. 그래, 이제 와서 네 얘기 들어봤자 뭐하냐. 나는 이미 너한테서 신뢰를 다 잃었고 네가 이제 무슨 말을 하던 못 믿어. 니들이 언제부터 만났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 기억 속의 네 모습은 친구랑 바람난 거 걸려서 얻어맞는 그런 모습일 뿐이야. 여보, 제발.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10년이나 된 사이잖아. 그래도 10년이나 만났으니 미련이 남아 붙잡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날 알몸으로 얻어맞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는지 와이프를 보면 외도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미련 없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고 처가댁에 찾아가 아내의 잘못을 모두 밝히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저만큼이나 참담하신지 제 앞에서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제 앞에서 따님의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남들이 저 대신 나서서 때려주는 걸 보니 제가 더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상처 준 만큼 두 사람도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혜경 씨도 이혼을 했더군요. 애초에 그 집은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그놈이 달리 할 말도 없을 테니 일이 쉬웠을 겁니다. 반면 저는 이혼 못하겠다 붙잡는 와이프 때문에 일이 길어질까 싶었지만 그나마 제정신인 장인어른 덕분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고 태우에게도 위자료 청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잘난 아내 등에 업혀 살다가
한 푼도 없이 쫓겨난 태우가 제게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질 않았네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한 건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우놈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라는 걸 알았던 다른 친구들이 태우가 갑자기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데 무슨 일이냐며 제게 물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실수 한 번에 그동안 잘 쌓아왔던 태우의 평판이 모두 깎여버렸네요. 태우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게 된 다른 친구들도 모두 태우를 손절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정을 봐서 들었던 보험들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렵게 다니게 된 직장에까지 소문이 나서 태우놈은 결국 다시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놈이 다 잃었다는 것을 들으니 그제서야 좀 속이 시원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전처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후회 속에 살고 있다 들었네요. 지금은 번호를 바꾸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종종 제게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 여자를 다시 만나줄 생각이 없네요. 세상에 더 좋은 인연들이 많을 텐데 괜히 옛 정에 이끌려 바보 같은 실수를 2번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저도 새 출발을 해보려 합니다. 저의 새 출발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